x 세제곱은 마일의 한화근이 오메가지. 오메가라고 읽으면 돼. 일단 3차 방정식을 풀어보자. 좌변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 번에 하자. 얘의 한화근이 오메가가 되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x는 마이너스 1은 실근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한화근이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어 켤레근 성질에 의해서 그럼 다른 한글은 이것의 켤레 복수수가 되겠지. 그래서 다른 한글은 오메가의 켤레 복수수인 바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오메가랑 바오메가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봐봐. 오메가를 대입해. 그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성립하겠지. 근이니까. 바오메가도 마찬가지야. 자, 그리고 여기서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를 곱한다고 오메가 플러스를 곱한다고 생각해 봐. 뭐 이렇게 되지.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 그리고 바오메가도 동일한 구조로 바오메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라는 것. 그래서 이 박스 친 성질들 바오메가도 마찬가지로 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박스 쳐 놓은 이 성질들을 어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돼. 자, 그럼 이제 기억을 체크해 보자. 진입학을 해야 되니까. 기억에 바오메가 10승은 오메가 3승이 바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치? 3승의 3승 이러면 이제 9승이지. 에다가 바오메가 한 번 더 곱하면 10승 됐어. 그럼 이제 바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대입해 주면 이렇게 바뀌고 마찬가지 그럼 이제 기억의 좌변은 이렇게 바뀌어. 마이너스로 묶으면 밑에 das스. 자, 기억의 좌변을 정리한 거야. 마이너스로 묶고 여기서 이제 통분을 해도 되고 우리 조건식에서 양변을 다 오메가로 나눠도 되는데 그냥 통분을 해서 진행을 할게. 자, 이렇게 되고 지금 이식을 사용해야 돼. 이식을 사용하면 바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이제 이거 이항한 거랑 같을 테니까 바오메가야. 그래서 분자가 바오메가로 바뀌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지금 올바른 말이겠지. 자, 이렇게 계속 체크하면 돼. 자, 니은도 해볼게. 이제 통분하자. 니은의 좌변을. 그러면 1 이렇게 통분되겠지, 분모가. 그리고 분자는 천천히 계산해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은 이 부분으로 해결하는 부분이다. 그럼 대입해주면 그래서 분모는 1, 분자도 1이니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올바른 말이었어. 자, 그리고 디귿도 정리해보자. 오메가 10승은 자 이번엔 다시 이제 이렇게 차수가 높으면 이 3승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들을 이용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메가 10승은 오메가 3승의 3승 한번 쓰자.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오메가 10승이지.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돼. 그럼 자연스럽게 오메가 20승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될 테니까 오메가 제곱이 돼. 그럼 이제 좌변은
디귿의 좌변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되고, 그리고 통분해 주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자.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고 통 오메가 제곱으로 통분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면 다시 한번 이제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사용해 주면 분모는 오메가 제곱이고 분자는 0이니까 결국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말이었어. 자, 그래프를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면 최고창 양수 2차 함수고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야. 그러니까 f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 x축에 대해서 여기가 2, 여기가 8 이런 상태야. 자꾸 기하학적 상상을 해 봐야 돼. 자, 이 함수에 1부터 a까지 제한된 정의역 안에서 a는 1보다 커.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해 주래. 좀 크게 그려야 되겠다. f가 이렇게 그려지고 정의역 제한이 걸려. 여기서 1부터 여기는 2고 여기는 8인 상태야. 그래서 1부터 a까지 정의역 제한이 걸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 오른쪽 어디선가 잘리는 거지.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a값을 구해 주래. 그럼 이제 a가 어딨냐에 따라 좀 달라져. 어딨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중요한 경계가 되는 순간이 a가 여기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 a가 여기 있을 때, 이 두 번이 뭔가 경계가 되는 순간이야. 그래서 a가 꼭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여기 다시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뭐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돼. 봐봐. 여기가 1 이야 지금 1. 그럼 a가 여기 오른쪽 어딘가에 있어. 근데 이제 a가 봐봐. 여기서부터 오른쪽 A 어디선가 잘릴 거 아니야. 그럼 A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최대값이 1에서 생기고 최소값이 A에서 생길 텐데 두 개 합이 0이 아니겠지. 여기서 잘린다면. 그러니까 좀 더 가서 잘려야지 잘릴 거면. 그래서 최대값은 계속 1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이야.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2보다 크고 꼭지 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잘릴 테니까 여기서 최대값, 여기서 최소값을 가지고 두 개의 합이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 찾아봐야 돼. 근데 이제 포물선의 축이 결정 나 있지. x축과 만나는 두 순간이 2랑 8이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축은 x는 5가 돼. 그리고 마지막 경계는 9 이렇게 되고. 대칭성이 중요해, 이참수. 자, 그래서 중요한 몇몇 점들을 함수값을 좀 구하고 가자. f 값이 되게 중요하니까 미리 좀 구해놓고 갈 건데 fx 식이 없으니까 잡자. fx는 x-2, x-8을 인수로 가지고 최고창이 양수인 2차 함수니까 그러니까 최고창 개수를 몰라 지금. 이제 최고창 개수를 잡아야 되는데 a는 문제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린 k라고 잡자. 자, 이렇게 돼서 f1 값은 얼마냐면 k 대입하 1 대입할게. 그러면 k 3a가 7k가 되고 f5 값도 중요해. 꼭지점의 함수값이니까 그럼 5 대입하면 4 되겠지. 자, 그리고 f9 값은 당연히 f1 값과 동일하니까 7k가 돼. 근데 k가 양수니까 우리가 어디서 잘라야 되는지가 대략 드러나는 거야. 지금 봐봐.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어, 이 점의 좌표가 1,7k야.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마지막 오른쪽 끝에서의 함수값이 -7K가 되어야 하겠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는 여기 어디선가 함수값이 -7K가 되는 순간이야. 그래서 찾자 이거를. 함수값이 -7K가 되는 경우를. 그럼 KK 날라가고 계산. 자, 그래서 봤어? 여기 함수값이 -7K가 되는 순간이 두 번 존재해. 그 순간이 한 번이 여기를 선생님 알파라고 부를게. 한 번은 여기 베타라고 부를게. 그래서 그 알파 베타는 이 방금 계산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게 알파, 큰 애를 베타로 잡은 거지 지금. 자, 여기서 함수값이 -7K야. 지금 여기서는 함수값이 7K고 지금 대칭 되는데 선생님 좀 비율을 좀 틀리게 했는데 숫자를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리면 최대값 7K, 최소값 -7K 합치면 0. 여기서 자르면 돼. 그러니까 A가 알파면 돼. 그래서 조건을 만족한 A를 하나 찾았어. A는 알파일 때. 그리고 더 가자. 더 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이제 알파를 더 넘어가면 최소값이 지금 그림 상태에서 -7K보다 작으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음수야. 그리고 꼭지점은 -9K니까 이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2K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 최대값은 7K고 최소값은 -9K니까 역시 여기도 안 돼. 안 돼. 자, 계속 안 되지 지금.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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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안 되겠지 이제. 그러니까 어 일단은 다시 처음부터 해석해 보자. 이렇게 되면 한 번 찾았어. 근데 이제 여러 번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꼼꼼히 다시 찾아보자. 한 번 찾았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이 아니지 이러면 -2K지. 계속 -2K, -2K, -2K 되다가 여기 지금 여기 함수값이 9K 되는 순간을 좀 찾았어야 되겠다. 그러면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최대값은 9K고 최소값은 -9K야. 지금 꼭지점의 y좌표가 -9K니까. 그래서 잘려서 남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이제 조건을 만족해. 최대값 9K, 최소값 -9K. 다시 최대값 9K, 최소값 여기 함수값 -9K. 그래서 9K가 되는 순간을 찾아줘야 돼. 그래서 f의 함수값이 9K가 되는 순간. 풀어보자.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이 두 개 있을 텐데 둘 중에 큰 애야. 왜냐면 작은 게 여기고 큰 데 여기니까.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큰 근 하나 찾아주고 이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작은 근 찾아주면 답이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와. 계산해 볼게. 다시 이 2차 방정식의 작은 근. 이 아래 있는 2차 방정식의 큰 근. 두 근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A들이야. 그럼 이제 근해 공식으로 찾자. 여기 작은 근을. 근해 공식 짝수 근해 공식 쓸게. 인데 작은 근이니까 5 마이너스 루트 2 하나 찾았고 여기선 이제 큰 근이야. 근해 공식으로 찾자. 하면 계산을 더 하면
2의 큰 근. 야,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건 이 두 값의 합이니까 10 플러스 2 루트 2가 정답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자꾸 상상을 해야 돼. 자, 문제를 보면 이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확은이 알파 베타래.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자. 보통 3차 방정식에 근해 판별이라던가 뭐 두 허근을 이렇게 주어지면 한 번은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에 x에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걸 확인해 본 후, 그럼 x는 1 대입하면 0이 돼. 계산해봐. 그러면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게 확정이야. 그래서 조리제법을 사용해서 이 사용해보면 여기 나머지가 0이 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이 조리제법의 의미는 저 위에 있는 식을 좌변을 x-1로 나누면 몫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고 나머지가 0이라는 식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됐다는 소리 한마디로. 근데 이제 알파랑 베타는 허근이니까 x는 1은 될 수 없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 알파 베타고 근과 계산계 써놓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이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다를 방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해서 관계식을 얻어내면 이렇게 돼. 이번에는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 자, 그럼 결국은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잘해서 문제를 풀면 돼. 자, 첫 번째 식에다가 각각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해 볼게. 마이너스 a지. 자, 이런 식 하나 얻었고 두 번째 식을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것을 대입해 주면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a야. 그럼 b는 하자. 그러면 b는 2a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두 개를 다시 연립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2a 마이너스 1. 다시 말해서 3a는 1이라고 결정 났어. 그리고 그럼 b도 결정 났지. b도 1이다. 그래서 a랑 b가 1이라고 결정난 상태에서 어 알파 100승 더하기 베타 100승을 구해주래. 그러면 봐봐. 첫 번째 박스에다가 대입을 해주자. 우리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이 내용을 다시 보면 이 내용을 지금 업데이트 해보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a가 근데 1이죠. x 플러스 1은 0의 두 허근이 알파 베타인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근의 의미를 좀 써줄게. 이렇게 차수가 100차나 나온다는 건 패턴이 있거나 거듭 제곱이 깔끔해지거나 뭐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거든. 우리가 물리적으로 무의미하게 백승을 시키진 않으니까. 봐봐. 지금 이 조건을 해석해 볼게. 알파가 근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 참일 거야. 양변에 알파 마이너스를 곱하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지. 즉 알파 세제곱은 1이야. 이걸로 차수를 다운시켜 주는 거야. 베타도 동일한 이유로 세제곱하면 1이야. 그럼 알파 백승 더하기 베타 백승을 구하라고 했는데 알파 백승은 알파의 3승의 33승 곱하기 알파 베타도 마찬가지로 베타의 3승의 33승 곱하기 베타고 알파 3승이 1이 되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대답하면 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여기도 한번 헷갈리면 적어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조건에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영희의 시선을 보면 영희는 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A를 잘못 봤대.
그래서 한근으로 1 마이너스 i를 얻었대. 그러면 이제 영이 눈에는 a가 k로 보였다고 해 볼게. a를 잘못 봤으니까. 영이 눈에는 이렇게 보여서 한근 1 마이너스 i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개수가 모두 실수인 상태니까 어 켤레근에 의해서 다른 한근은 1 플러스 i가 되겠지. 그래서 영이는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1 마이너스 i와 1 플러스 i란 근을 얻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확보해 보자. 1 마이너스 i와 1 플러스 i를 근으로 구했고 두 근의 합을 해보면 2는 마이너스 k분의 b라는 관계식 얻었고 두 근을 곱하면 2는 k분의 c라는 관계식을 얻었어. 그럼 이 식을 좀 정리해주면 b를 k로 표현할 수 있어. b는 마이너스 2k고 c는 2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어. 자, 그리고 이번에는 철수 조건. 철수는 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어 길을 잘못 보고 풀어서 길을 잘못 봤대. 그래서 3 플러스 i를 얻었대. 그럼 이제 켤레근이 성립하니까 다른 한근은 3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문맥의 의미가 뭐냐면 철수의 경우에 b를 잘못 봤잖아. 그럼 나머지는 잘 봤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냥 경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잘 봤다는 말을 나머지는 정확하게 봤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았지만 "길을 잘못 보고 풀어"에서 이 유형에서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 이렇게 어쨌든 두 근을 얻었어. 그럼 근과 계수 관계를 써 보면 두 근의 곱을 쓸 수 있겠지. 그럼 두 근의 곱을 하면 어 10 이고 이거 두 개 곱하면 10 이죠. 근과 계수 관계 쓰면 a분의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c는 10a라는 관계식을 얻었어. 그때 올바른 두 근의 제곱의 합을 구해 주래. 여기서 이제 관계식이 많이 나왔으니까 한 문자 표현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 C가 2K이기도 하잖아. 그러면은 10A가 2K고 K는 5A야. 그러니까 모든 문자를 A로 표현할 수 있어. A는 당연히 A고 B는 마이너스 2K인데 K가 5A니까 마이너스 10A가 되고 C는 2K인데 C는 10A고 그러니까 A, B, C를 한 개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A는 A다는 의미 없으니까 지울게. 자,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은 AX 제곱 마이너스 10AX 플러스 10A는 0이 돼. 그러면 양변을 A로 나누면 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의 두분이 알파와 베타야. 그러면 근각 계산한 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0이고 알파 베타도 10이야. 그럼 이제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이어서 100 마이너스 20이니까 80이 정답 되는 거지. 아, 다음 그림에서 함수의 관계식이 결정 나 있고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이래. 여기 최대 대상이 둘레야. 그러니까 둘레를 문자로 표현해야 돼. C점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Y좌표는 A로 표현되겠지. 그때 둘레를 L이라고 불러볼게. 그래서 L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L을 문자로 표현하자. 그럼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2a고 두 배의 가로 더하기 세로 하자. 가로의 길이는 2a고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이 되겠지. 정리할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C의 x좌표가 a니까 a의 정의역이 좀 제한 걸려 있다라는 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답에 영향을 크게 안 주는데 그래도 확인해야 돼.
a는 0에서 루트 6 사이가 되겠지. 자, 표준을 바꿔서 최대차수 확인하자. 그러면 여기 절반의 제곱 해주면 1 더해주고 마이너스 2한 거니까 플러스 2 해주고. 자, 그러면 a가 1일 때, 근데 a가 1일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 1일 수 있지. 1일 때 l이 14로 최대값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둘레의 최대값은 14가 되는 것이. 자, 이건 계산이 좀 굉장히 긴 문제인데 일단 가조건, 나조건 해석을 해보면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베타가 지금 일단 알파보다 큰 수야. 큰 수야. 물론 같을 수일 수 있는데 같은 수면 나 조건을 안 만족하니까 알파랑 베타는 서로 다른 수야. 그리고 베타-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래. 그니까 뭐 같을 수 없지. 자연수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인데 이 안에 전개를 포함해서 이 안에 정수가 3 개만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는 정수에서 출발해서 2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정수가 3개 있게 그리고 간격이 자연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한 가지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정수가 아닌 순간에서 이제 3 개를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간격은 자연수거든. 그래서 3 개, 하나, 둘, 3개 있고 또 아래 그림에서는 하나, 둘, 3개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나 조건을 가 조건과 같이 해석해 보면 만약에 만약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일 때랑 정수가 아닐 때로 경우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베타 알파가 정수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여야 되고 만약에 베타마 알파가 정수가 아니라면 그러면 베타마 알파는 3이어야 돼. 2거나 3이거나. 자, 그래서 이 조건을 경우 나누고 계속 써야 되거든. 이걸 좀 숙지하고 있어야 돼. 다시 알파 베타를 경계라고 부를게. 경계가 정수면 그 경계의 차이가 2, 경계가 정수가 아니면 경계의 차이가 3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2차 부등식을 풀면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와 2분의 3a를 경계로 경계 사이인데 이제 둘 간의 대소를 몰라. 왼쪽 경계가 클 수도 있고 오른쪽 경계가 클 수도 있어. 그럼 이제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돼 이러면. 그래서 첫 번째 오른쪽 경계가 더 큰 경우를 해볼게. 얘가 더 큰 경우. 얘가 더 큰 경우는 3a가 더 큰 경우를 의미하겠지. 같을 순 없어. 자, 그럼 이 경우를 아는 건 해석해 보면 어 a 제곱 마이너스 5a가 0보다 작으니까 a가 0과 5 사이에 있을 때란 말이었어. 그래서 이거 일 때를 한번 다뤄보자. 이때는 이 지금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되겠지.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 x 2분의 3a 이렇게 돼. 그래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지금 알파 베타 중에 큰 애가 베타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경우를 나눠야 돼. 만약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지금 이 경우에 베타 마이너스를 확정 짓고 가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5a 마이너스 a 제곱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그래서 첫 번째 알파 베타가 정수라면 알파 베타 정수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여야 되지. 그래서 2분의 5a 마이너스 a 제곱은 2가 돼야 돼. 그래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자.
그래서 A는 1 또는 4가 돼. 근데 지금 알파랑 베타가 정수를 전제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알파고 얘가 베타 상태니까 알파 베타 정수 만들어주는 애만 합격이야. 그래서 1이라면 이제 알파랑 베타가 정수가 안 되니까 불합격이고, 4라면 알파랑 베타가 정수 모두 정수되니까 합격이야. 그래서 A는 4 하나 찾은 거예요. 그래서 A가 4야. 이게 지금 되게 길 예정이라서 잘 체크해 놓고 가야 돼. A는 4 하나 찾았어. A 값을 다 찾아야 돼. A 값의 합을 구하는 거야. 자, 한 번 더. 만약에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니라면 정수가 아니라면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이 되어야 되겠지.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자. 그래서 A는 2랑 3이 돼. 그런데 이제 알파랑 베타를 정수가 아니게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A가 2면은 알파랑 베타 모두 정수가 되니까 이제 얘는 불합격이고, A가 3이라면 알파랑 베타가 정수가 안 되니까 얘가 합격이야. 그래서 3도 찾았어. 자, 일단 A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 찾았어. 이걸 한 번 더 해야 되겠지, 경우를. 지금 어 이 값과 이 값 중에 이 값이 큰 경우, 오른쪽 값이 큰 경우를 한 거야. 그럼 이제 왼쪽 값이 더 큰 경우도 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경우, 왼쪽 값이 더 큰 경우, 즉 왼쪽의 분자가 더 큰 경우. 이 말은 이 말이고, A의 범위가 A가 0보다 작거나 A가 5보다 큰 것만 합격이지. 그래서 이거 일대를 다룰 거야. 그럼 이때 2차 부등식의 해를 써보면 이번에는 알파가 2분의 3a가 되고 베타가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가 돼. 그래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첫 번째 경우에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였었지.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먼저 계산하고 갈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5a가 되겠지. 그래서 또 여기서 경우를 나눠서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라면,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어야 돼. 그래서 A는 1 또는 A는 1 또는 4가 아니지. 계산을 해야 되겠다. 어, 계산을 해보면, 근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아마 계산을 안 하더라도 지금 A가 근호를 가지겠지. 그러니까 무리수가 나오겠지. 근데 A가 무리수면 베타가 정수가 될 수가 없지. 알파가 정수가 될 수가 없으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하겠다. 여기서 A가 무리수가 나오거든. 근해 공식으로 구해보면. 근데 A가 무리수면 2분의 3a가 정수가 될 수가 없어. 지금 정수를 전제하고 있는데. 그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건을 만족한 a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우로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니라면 알파와 베타 각각이야. 자, 그럼 알파랑 베타가 정수가 아니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 되어야 돼. 풀자. a는 6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우리가 애초에 처음 경우를 나눌 때 지금 이 상황이잖아. a가
0보다 작거나 5보다 큰 것들만 합격이란 말이야, 이걸 전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6은 그냥 바로 탈락이야. 6은 바로 탈락이고 1을 마이를 생각해 보면 알파랑 베타가 모두 정수가 아닌 이 조건까지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은 합격인 거지. 그래서 1은 합격이고 그래서 또 하나 찾은 거야. 그럼 모든 경우를 다 했으니까 가능한 A는 4, 3 마일이고 구하고자 하는 건 A 합이니까 A의 합은 6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호흡이 좀 길고 계산도 기니까 좀 연습을 해야 돼.